안녕하십니까.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 영화 보는 성경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포스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더우먼을 골라봤습니다. 네. 원더우먼 혹시 예전에 드라마 할 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드라마 세대거든요. 주제곡이 진미령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를 그 지금 부를까 안 부를까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나르는 하면 나름 해주셔야 되는데 원더우먼 하면 이게 자유세계와 맞서 싸우는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원더우먼의 규정 같은 게 있었고 저희는 어릴 때 이렇게 한 바퀴 확 돌아갈 때 옷이 바뀌는 그런 걸 보면서 자랐던 세대거든요. 아마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분은 지금 원더우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배트맨 대 슈퍼맨 나오는 등장했던 최근의 원더우먼, 그러니까 지금 겔 가도시 연기한 원더우먼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원더우먼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죠, 원더우먼에 대해서. 사실 DC의 고원투수 역할로 등판을 한 거잖아요. Stay here. I'll go ahead.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 이게 걸작이고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 정도로 잘 나왔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되게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 플롯을 보여줬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신선한 거예요. 너무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안 보여줬거든요. 너무 유머로 가버린다든지 액션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구경거리 신기하지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정석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는 슈퍼히어로물 나왔고 한 줄 정리를 빨리 해버리셨네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원더우먼의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거리를 일단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나르는 원더우먼이 1차 세계대전에서 날아다니다가 전쟁의 신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팩트가 틀렸는데요. 네. 원더우먼이 나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드라마 제목이 나르는 원더우먼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저희 세대의 어떤 정서를 반영해서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던 그 원더우먼이 1차 세계대전으로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를 복합적인 어떤 시대 상황과 역사를 포함한 한 줄거리, 굉장한 한 줄평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압축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한 한 줄평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거입니다. 원더우먼이 누군지, 어떤 영웅인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I am Diana of Themyscira, daughter of Hippolyta. who was brought to life by Zeus. It is our sacred duty to defend the world, and it's what I'm going to do. Well, that's neat. 저는 이 영화 스토리를 한 시퀀스, 한 쇼트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의 원더우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길게 영화 한 편에 다 녹여낸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 DC가 되게 마음이 조금 좀 짧게 그냥 쳐버리던지 정석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정말 그냥 정석. I learned this the hard way a long, long time ago. 히어로로서의 원더우먼이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 다 압축을 하라고.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거죠. 아니, 그건 송 기자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글씨는 내가 낫지 않은가. 네.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야.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먼저 해버렸죠. 실제로 배트맨 대 슈퍼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잭 스나이더식의 액션,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까시는 것 같은데. 악플을 약간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그런 액션에 너무 방점이 찍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DC가 너무 무거워서 문제다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에 또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또 너무 유머로 가버린 한없이 거예요. 가벼워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 그 반응들이 나오고 The hell's wrong with you people? 그 적절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좋은 영화의 적절한 균형감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정말 평균, 전통과 기본을 지키면서
평균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이 영화의 강점인 것 같고 네. 유머의 밸런싱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중간에 나오는 얘기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쾌락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원더우먼이 12권의 쾌락론을 읽었는데 그렇죠. 남성의 역할은 쾌락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 그게 살짝 생식에만 도움이 되고. 네.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농담 그리고 또 약간 뼈 있는 농담이기도 하고 쾌락론 12권짜리가 실제 존재하는 책은 아니겠죠? 제가 한번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톤으로. 예, 사실은 이 원더우먼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전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원더우먼의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1930년대에 마거릿 생어라는 여자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원더우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거릿 생어가 뉴요커홀이라는 신문에 모든 소녀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게 12편짜리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리하죠? 무리죠 약간.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쾌락론 12권이 바로 그 12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만약에 의미부여했으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 디테일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한 것 같아 그냥. 네. 사실 영화로서 이 영화가 굉장히 페미니즘 시각을 좀 극단적으로 녹여내거나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정도 측면에서 이전까지는 그런 균형 잡힌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만 해줘도 굉장히 균형을 잡아 보이는 오히려 이쪽에 한 발 더 나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더우먼의 액션 시퀀스들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액션 시퀀스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아쉬운 쪽이 더 많은데 제가 이 영화가 퍼스트 어벤져랑 토르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약간 첩보물, 그러니까 자기의 슈퍼히어로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힘을 다 발휘하지 않아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약간의 아날로그 액션에 가깝게 가는데 중반 이후에 혹은 신화로서의 상대인 RS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냥 배대쇼에서 봤던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저스티스 리그 전체 아래에서 이제 진행될 DC의 어떤 고유 액션을 놓고 보면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맨 오브 스틸부터 보여줬던 정말 좀 CG를 너무 번복한 액션. 배대슈의 둠스데이랑 싸울 때 그 장면들은 뭐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거의 약간 드래곤볼 같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그러고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그런 액션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파트에서 그런 액션을 보여줘도 좋은데 모든 히어로물에 다 그 액션이 한 번씩은 들어가니까 그게 약간 그냥 DC의 인장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원더우먼이랑도 어울리냐라고 하면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초반에 그 유토피아에서 벌어지는 독일군과 아마존의 그 사람 전사들과 싸우는 액션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활을 쏘고 정말 아날로그 같은 액션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쩌면 저는 더 방점이 찍힌 액션이 아니었나.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은 패티 젠킨스 감독의 의도는 점자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초중반에 보여줬던 이 액션 시퀀스가 훨씬 자기가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일 거고 3막의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1막의 신화편, 2막의 첩보 히어로물, 3막의 이제 DC가 늘 하고 싶었던 그런 액션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약간 전통적인 삼막 구조의 어떤 네, 그런 신화적인 구조네 이게. 좋지 않은 3막 구조인 거죠. 사실 이번 액션도 잭 스나이더 감독이 약간 개입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들을. 그래서 어쩌면 좀 더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막, 2막이 워낙 캐릭터 설명을 그냥 차근차근 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패트 젠킨스 감독만의 그 인장이 보이는 장면을 골라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 찍었을 거다 이런 식의 장면? 원더우먼이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원더우먼이 영으로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참호 진지 전투 속에서 이제 내가 나서야 돼. 옷을 벗고 이렇게 이 머리에 이걸 딱 두르는. 히폴리타에게 받아온 그 머리 장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웅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을 위한 드라마를 되게 충실히 쌓아 나가진 않아요. 그냥 딱 이미지로 한 컷으로 보여주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을 주민,
당황하고 있는 군인들 모습도 보고 전장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었던 모습도 보고 그걸 다 슬로우로 한번 걸어주거든요. 감정적인 순간에 그걸 넣어주고 그리고 걔가 또 출전을 했을 때 납득이 되는 거죠. 아, 제가 나서는 이유 혹은 나섰을 때 어떤 멋있는 등장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저는 DC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액션이 슬로우를 거는 거거든요. 슬로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캐리비안 해적할 때도 슬로우 할 때 약간 돈 자랑하는 거다라고 디스하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걸어야 되는데 그 순간의 슬로우가 사실 굉장히 적절한 거죠. 진짜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 초반에 이제 그 유토피아에서 싸울 때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을 원더우먼이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슬로우 모션이 걸리고 그 총알에 맞아서 동료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각성하는 순간도 그렇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하는 순간에 그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슬로우 모션은 두 개의 어떤 원더우먼이 각성하는 두 개의 포인트여서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약간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치의 장면으로 쓴 게 이 영화의 어떤 영리한 부분인 거죠. 원더우먼에서의 액션, 적어도 중반까지의 액션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액션 자체에 캐릭터의 고뇌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이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행동한다는 이유, 그걸 이제 총알을 막는다, 아니면 지켜본다, 이런 슬로우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스스로의 고뇌를 액션으로 증명했다라고 해서 적절한 뭐 액션 활용인 것 같고. 그 전장신에서 그 방패로 총알을 막아내는 그 장면이 저도 좋았던 게 리더로서 내가 이걸 막아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어떤 신념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막 구조라고 친다면 1막의 전투씬, 2막의 전투씬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전투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을 가진 한 사람의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를 볼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은 마지막에 설교가 등장을 하면 그 앞에 받던 감동이 다 없어져요. 근데 저는 DC 영화들이 대부분 뒤에 한 20분, 30분을 빼버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꼭 뒤에 설교를 해요. 마지막에 아레스와 싸울 때도 그랬고 배트맨 대 슈퍼맨 때도 사실 뒤에서 배트맨 인간은 선한 존재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오글거리거든요. Man is still good. 왜 그걸 넣을까요, 애들은? 이게 약간의 딜레마인데 액션을 과도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상영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데 액션을 이만큼 보여줬어요. 근데 얘기는 해야 돼. 어떤 캐릭터는 설명은 해야 돼. 그러면 이 DC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말로 하고 그 다음부터 치고받고 전투를 한 30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진부해 보이는. 좀 뒷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 훨씬 영화가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 DC 영화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좀 힘들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면은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설명과 액션에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보인다. 있긴 하다라고 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작품이 약간 그런 강박을 벗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쿠키 영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쿠키만 5개 음. 시리즈들끼리 계속 뭔가 연결고리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이번에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깔끔했을까? 깔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극장에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던 분들이 당연히 우리도 이제 어느새 학습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시리즈는 쿠키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냥 원더우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보여주고 끝나는 그냥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템포 하지만 정확한 템포를 찍어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별점과 한 줄 평 그리고 영화 순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더우먼에 대한 송경원 기자님의 평가는 몇 개인가요? 약간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에 절대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론가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앞에 영화들과의 비교가 불가피한 영화이기 때문에 원더우먼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오, 높은 편이네요. 네, 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독 영화로서 다른 영화랑 비교해서 정말 도드라지게 좋았냐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은데 그렇게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걸 이제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캐릭터에 충실한 교과서 플롯, 안정적인 첫걸음입니다.
한 줄거리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완전히 달라요. 차근차근 어? 차근차근 설명한다. 똑같아. 교과서 플롯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네, 교과서 풀러. 네. 네. 자 그러면 과연 몇 위에 랭크 될 수 있을지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원더우먼은 레고 배트맨 무비의 자리에 넣고 싶습니다. 예, 빠지는군요 얘가. 뭐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순위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의 원더우먼 순위는 7위입니다. 캐리비안보다 낮은 거죠? 저는 원더우먼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막, 2막, 3막이 있다면 2막까지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3막에서 그 오글거림이 없었더라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걸 깎아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7이면 선방한 거죠. 네, 오늘은 영화 원더우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호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의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송경훈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하셔야죠.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초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김옥빈 배우 주연의 악녀입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일단 지난주 대리꾼 못했던 얘기 한마디 하면 약간 레버넌트가 생각나는 산업 블록버스터였고요. 네, 이번 주에 영화 악녀는 원더우먼이랑 같이 보면 아마 비교하면서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액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영화고 전반적인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평이 좋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플롯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진부하다, 캐릭터가 편편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